KKMD 883화 대만 방송 번역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등장이 가져올 거대한 나비 효과 한미동맹 최상위 혈맹 단계로 격상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뉴스가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뒤 일본의 반응이 궁금해 일본 군사 전문 블로그 항공만능론 GF를 며칠 동안 유심히 살펴봤지만 이와 관련된 게시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에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반응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대만은 비대칭 전력이라는 관점에서 잠수함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만 해군이 숫자나 규모 면에서 중국 해군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는 잠수함의 특성을 활용해 중국 해군에 더 많은 부담을 주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던 와중에 대한민국이 핵 추진 잠수함까지 건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한국이 이 정도로 앞서 나갈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나? 라는 자성과 반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6일 국제정세와 안보, 기술 등의 주제를 가지고 대만 혹은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영어로 인터뷰나 토론회를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타이완 톡스에서 US Greenlight South Korean Nuclear Power Submarine 미국,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이라는 제목의 25분짜리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대만에서 정치, 외교, 언론, 경제 분야의 명문으로 알려져 있는 국립정치대학의 류더하이 국제관계대학 견임 석자 교수와 수얀핑 정치학과 교수가 해당 영상 패널로 출연하여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등장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무려 26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지만 플레이 타임 25분을 넘기는 영상을 그대로 소개해드리는 것보다는 주제별로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리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2025년 11월 6일 타이완 톡스에서 언급된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첫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걸까?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얻게 되는 능력은 무엇이며 이 조치가 지역 안보 질서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 1. 왜 하필 지금 핵추진 잠수함인가? 정치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인가? 21세기에 들어 가장 큰 변화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됐다. 그 중심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존재하는데 러시아, 중국,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함으로써 기존 미사일 방어 MD 체계가 무력화되었고 핵 억제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또한 한국 입장에서 직접적인 위협은 북한이지만 최근 중국이 황해 연안에 각종 군사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의 구실이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고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래식 잠수함이 아닌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한국의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이후 딜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번 한미 핵 추진 잠수함 협정은 단순한 안보 문제뿐 아니라 무역, 투자 프로젝트를 포괄하는 거래형 외교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직전에 체결된 것은 정치적, 상징적으로 매우 적절한 타이밍이었다. 2.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가로막고 있는 기술적, 산업적 과제는 무엇인가? 한국은 중국 다음 가는 세계 2위의 조선 강국으로 기반 역량이 충분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이미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농축 우라늄만 공급하면 된다고 설득했고, 아마 트럼프도 이미 기술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다만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들 중 일부는 과거 불곰 사업을 통해 소련으로부터 유입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식 핵 추진 기술과의 호환성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 영상 댓글을 살펴보면 미국식 핵 추진 기술과의 호환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류더하이 교수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 반박 의견을 소개해보자면, 한국의 원자로 기술 및 우라늄 농축 기술은 러시아, 구소련이 아니라 1970년대 미국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현재 한국은 2003년부터 핵 추진 잠수함 원천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농축 우라늄에 대한 접근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더해 류드하이 교수가 한국의 원자력 기술 도입과 잠수함, 미사일 관련 기술 도입 시기를 혼동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한국은 원자력 관련 기술은 1970년대 미국으로부터, 잠수함 관련 기술은 1990년대 소련으로부터, 미사일 관련 기술은 2000년대 러시아로부터 도입했다는 지적입니다. 즉, 원자력 관련 기술은 러시아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미국식 핵 추진 기술과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전혀 없다는 의견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농축 우라늄 공급 및 통제권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인데, 한국은 어커스 협정을 통해 미국, 영국과 협력하고 있는 호주 사례와 경험을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크다. 3.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한국 내 국민 여론은 어떤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실시된 한국 설문조사에서도 국민들의 70% 이상이 자체 핵무장을 원했었다. 북한은 이미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했고 자체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한국 국내에서 똑같이 핵 추진 잠수함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등했다. 물론 반대론도 존재한다. 핵무기나 핵 추진 잠수함은 통제불능의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평화 통일을 선호하며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일부 존재한다. 한국 내에는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과 협력하여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과 미국과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두 주장 모두 대북, 대중 억지력 강화라는 공통된 목적을 지니고 있다. 4. 중국 및 북한의 반응은? 중국은 사실 남북한 모두를 불편하게 생각하며 양측 모두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 러시아와 밀착한 북한은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았고, 이에 대응해 한국도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이를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위반으로 간주하며 비판하고 있지만, 북한은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서두르면서 직접적인 대미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반응은 이미 예상된 것이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자국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선 영내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5.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러시아가 홋카이도에 야심을 보이는 만큼 일본은 동맹 전력의 업그레이드를 원하고 있어 일본은 한미 핵 추진 잠수함 협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요시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보수적,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 강화로 이어질 한미 핵 추진 잠수함 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과거사를 두고 한일 양국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6.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북한도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양면전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현재 중국, 러시아, 북한으로 대표되는 대륙 세력이 미국, 일본, 한국으로 대표되는 해양 세력을 대상으로 확장을 꾀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대립 양상도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허용하고 나아가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어커스의 핵추진 잠수함으로 구성되는 해양 억제망을 완성하여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억제력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7. 어커스와 한미 핵추진 잠수함 협정은 어떤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가?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재편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2021년의 어커스가 그 첫 번째 시도였다면 이번 한미 핵추진 잠수함 협정은 두 번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어커스의 확장판, 즉 어커스 플러스로 부르고 있으며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 역량과 기술력을 결합한 지역 안보망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이 실제로 건조되기까지는 장기적인 절차들이 필요할 것이다. 8. 향후 전망 및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의 구조적 의미. 바이든 대통령은 어커스와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두 개의 별도 하위 시스템으로 운영하려 했다. 반면 트럼프는 미국을 중심으로 두 조직을 연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일본, 호주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며 호주는 히토류 및 핵심 광물 자원의 주요 산지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의 산업 역량과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는 트럼프는 한미 동맹을 혈맹으로 격상시키는 차원에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이 모든 것들은 어커스와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통합 관리해 공급망과 안보를 동시에 장악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2025년 11월 6일 타이완 톡스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번역하여 주제별로 요약 정리해봤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26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있는데요. 댓글을 유형별로 묶어 핵심 논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역주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기술의 출처에 대한 류더하이 교수의 발언이 사실과 달라 정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가장 많은 수의 좋아요를 받았고, 두 번째,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기술 그 자체보다는 한미관계의 혈맹 수준으로의 격상과 어커스 플러스의 등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도 꽤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북한과 중국의 위협 속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당연한 것이며 핵무장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한 평화 프레임을 강조하는 내용도 그 다음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일부 시청자들이 한국을 질투하려면 질투하라. 한국은 대만을 존중해 왔지만 최근 대만의 혐한 태도에 진절머리가 난다. 혹은 대만은 한국 걱정은 그만하고 자기 걱정부터 해라 는 표현을 했고, 이 댓글에 제법 많은 시청자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대해 역으로 일부 댓글로 국가 전체의 태도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금물이며 외교는 흑백 논리가 통하는 곳이 아니다 라며 신중하고 절제된 자세를 촉구하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써놓은 영상 링크를 통해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만 국제정세 및 안보 전문 채널 타이완 톡스가 게재한 영상, 미국,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이 동영상 하이프하기를 팍팍 눌러주시고요.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